자, 시작할게요. 자, 화학의 정의는 뭐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거고, 그지? 인류 문제를 해결하고 문명 발전을 시킨 화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 암모니아 합성이라고 돼 있습니까? 암모니아 합성은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됐지?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 뭐뭐 있죠? 탄, 반, 지. 얘네들 셋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뭐야?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인데 이 새끼만 뭘 가져? 얘만 질소를 가져요. 얘 질소가 있어야지만 얘 아니구나. 얘구나. 얘만 질소를 가져요. 맞죠? 단백질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얘 질소가 있어야지만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놈이 누구야? 물이죠. 물. 물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물이 1등, 2등이 누구지? 얘야. 단백질. 자, 너희 얼굴만 봐봐. 얼굴에 근육이 있어 없어? 근육 뭐로 이루어져 있니? 머리카락은? 그렇지. 그것만 해도 벌써 단백질 아니야. 혀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뭔데? 단백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단백질. 그 다음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도 단백질. 맞아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단백질. 맞습니까? 적혈구 단백질. 적혈구를 보고 뭐라 그래?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죠? 햄이라고 하는 것이 철 이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로빈이라고 하는 거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빠지면 돼, 안 돼? 우리 몸에서 안 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질소가 필요한데 질소는 화학적으로 안정해, 불안정해? 굉장히 안정해. 안정하다는 얘기는 화합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화합물을 잘 못 만들어낸단 말이야, 얘가. 화합물을 잘 못 만들어내니까 얘를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질소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하버부슈법이라고 해서 질소 기체 한 마리 하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 몇 마리? 3마리가 반응을 해서 2마리에 뭐 만들어졌다?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내고 암모니아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뭐가 돼? NH4 플러스가 돼, 안 돼? 요거 만들어내는 거 뭐죠? 합성 비료. 이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첫 번째 암모니아 합성. 두 번째 합성 섬유를 개발하는 거. 이거 뭐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의료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 옛날에 사람들은 뭐 입고 살았을까? 가죽이요. 와, 좀 사네. 가죽. 나뭇잎이요? 마당과 입읍니까? 또 이런 놈들을 사용을 했었지. 그죠? 모시하고 면 같은 경우에는 뭐야? 식물성이고 비단은 뭐죠? 비단은 영어로 그렇지.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뇌고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목화에서 나오는 거잖아. 맞죠? 원래 우리나라에 목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누가 갖고 왔니? 그렇지. 의딩점에 어디서 갖고 왔어? 갖고 왔으니까 너희가 지금 면 입고 있는 거야. 저거 면 아니야. 면. 전부 다 면이에요. 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얘들아? 흡습성이에요, 흡습성.
그래서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죠? 속옷에 많이 이용되어 있는 것이 요놈이야. 근데 단점은 뭡니까? 내구성이 안 좋아. 그래서 금방금방 헤어져 버려. 그러니까 얘를 오래 입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비싸. 맞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고, 요즘에는 흰색 말고도 형광색이라든가 까만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 없어? 있죠. 요게 뭐를 이용한 거야? 어디 갔지? 여기 없나? 합성 염료를 개발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합성 섬유, 최초의 합성 섬유가 누구지?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 나일론은 나일론인데 나일론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육육나일론이라고 불러요. 왜 육육나일론이라고 불러주느냐 하면은 나일론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탄소 6개짜리가 둘이 만나서 나일론을 만들어내거든. 요 한 놈은 누구냐면은 헥사메틸렌 디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고, 한 놈은 테레프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뒤에 잘 안 보이죠? 쓰는 글자도 잘 안 보이지? 괜찮아? 요거 헥사라고 하는 것이 6개를 뜻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메틸렌 CH2가 메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가 몇 마리 있다? 탄소가 몇 개 있다? 6개. 그래서 6. 테레프탈산 안에도 탄소가 6개 있어. 그래서 66나일론이라고 불러줘. 이놈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아까 면 대신에 이걸 사용을 했거든? 면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지? 그렇지. 얘는 겁나 질겨. 그래서 어디 쓰입니까? 예. 그물. 그물 안 끊어지잖아. 맞죠? 그 다음에 어디 쓰니? 스타킹. 육육나일론. 질기다. 알겠죠? 대신에 얘는 흡수성이 안 좋아. 흡수성이 안 좋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대. 이게 최초 합성 섬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철 만들어지면서 좋아진 게 뭘까? 집을 해결하게 되었죠.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넓어요? 좁아요? 좁으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위로 올려야 되겠지. 구층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철의 재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 철은 여기 화학식 나와 있는데 Fe2O3라고 하는 물질 있잖아. 얘가 이름 뭘까요? 적철석 또는 산화철이라고 불러줘요. 산화철이라고 불러주는데, 얘들아, 만약에 Fe3O4라고 하는 놈이 있고 FeO라고 하는 놈이 있다라고 합시다. 얘는 이름 뭘까? 얘도 산화철이네? 맞죠? 얘는 이름 뭘까요? 얘도 산화철이네? 맞죠? 구분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적철석이라고도 불러주고, 또는 얘가 산소가, 얘들아, Fe2O3가 산소가 나타내는 게 E-잖아. 그럼 철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 이름을 갖다가 산화철 3 이렇게 불러줘. 3가라는 얘기야. 3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산화철이야, 철이야? 산화철이잖아. 그럼 산화철에서 누구를 빼내야 돼? 그러면은 산화철의 무슨 반응이다? 그렇지, 환원 반응이 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산화철의 환원 반응을 통해서 철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뭐야? 시멘트. 맞습니까? 네. 한 번 더 플러스 되는 것이 뭐지? 콘크리트. 한 번 더 플러스 되는 것이 뭐야?
철근 콘크리트. 여기까지 됐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가지고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돼? 자갈을 집어넣어주는 거야. 자갈 같은 걸 집어넣어주게 되면 큰 덩어리들이 얘를 묶어줄 거 아니야. 그럼 강도가 좀 더 강해져, 약해져? 그게 콘크리트야. 시멘트에다 뭘 집어넣어주는 거라고? 자갈 집어넣어주면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고, 이 콘크리트의 중심부에다가 철을 집어넣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런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항생제가 뭐야, 얘들아? 염증을 없애준다. 애매한데. 감염을 억제한다. 염증을 없애준다. 감염을 억제한다. 감염을 억제하는 거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항생제는 이미 투입한 놈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염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감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잖아. 맞죠? 항생제가 뭐지? 세균 죽이는 거. 세균 죽이는 걸 뭐라 그래? 항생제라고 그래요. 세균 죽이는 걸 항생제라고 하는데 최초의 항생제 이름이 뭐야, 얘들아? 그렇지. 페니실린 누가 발견했지? 남자? 여자? 누가 발견했어? 플레밍이. 어떻게 하다 발견했어? 실험하다가 곰팡이 묻어서. 너희 그 실험, 야 당연히 실험하다 발견하지. 그러면 뛰다가 발견했을까봐. 생물 실험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요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요렇게 생긴 놈이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 페트리 접시. 요 안에다가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약을 깔아놔요. 이게 끈적끈적한 젤리 같이 생겼어. 이걸 뭐라 그러게? 베이지라고 해요. 베이지. 베이지에다가 영화 같은 데나 아니면은 그 뉴스 같은 데 많이 봤을 거야. 노란색으로 보통 보이거든요. 요 베이지에다가 그 바늘 같은 거 있죠. 바늘 같은 거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꺼.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겨 먹었으면 이 위에다 이렇게 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세균들을 갖다 쭉 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세균들이 이 베이지에서 그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번식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옆으로 막 번져 나가는 거야, 얘네들이. 막 번져 나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만큼 다 번져 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더라, 이 말이야. 푸른 곰팡이 주변에 이 새끼들이 싹 다 없어졌어. 얘 주변에 깨끗한 베이지만 있는 거지. 그럼 세균들이 푸른 곰팡이만 가지고 푸른 곰팡이가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뭐 한다는 얘기야? 억제한다는 얘기지. 막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채취해가지고 우리는 뭘 얻어냈다? 항생제 페니실린을 얻어낸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생명을 겁나 많이 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들어봤나요? 아스피린? 해열제. 너희 해열제 먹어 안 먹어? 뭐 먹는데? 해열제. 너희 타이레놀 먹잖아. 타이레놀이 해열제예요. 근데 타이레놀하고 아스피린하고 조금 달라요. 어디서 뽑아낸 거냐면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약을 뽑아냈는데 그 약 이름이 뭐지? 그렇지. 기억해놔라.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 이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통 해열 효과를 나타내. 자, 여기 봐. 살리실산이 있잖아. 여기다가 메탄올을 섞어가지고 끓여요. 메탄올은 뭐야? 알코올이에요. 소독약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죽어요. 그러면 메탄올 섞어갖고 살리실산하고 둘이 섞었다.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먹어. 진통제야. 뭐지? 파스야. 파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섞어요. 아세트산은 먹을 수 있어 없어?
아세트산 뭐 만들 때 이용되니? 야, 식초야 식초. 식초는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죠? 그럼 먹을 수 있는 걸 섞어가지고 얘를 만들었다. 그럼 얘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해열제 뭐라고? 얘가 아스피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현대 과학, 기술과 사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과학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영어 쓰니까 저 새끼가 또 시작하는지. 사회는요? 소사이어티라 그래요. 이건 내가 좀 낫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라고? 기술 뭐죠? 테크놀로지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을 합쳐갖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SDS라고 불러줘요. SDS라고 불러주는데 과학기술만 우리가 만약에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과학기술은 뭐가 있어야지 발전이 되니? 돈이 있어야 돼.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만 과학 발전이 되겠지. 그럼 돈을 대주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굴까요? 기술이죠. 기업들. 그럼 기업들은 왜 돈을 대줄까? 돈 되는 걸 만들어내라고. 돈 되는 원리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원리를 제공하라고 돈을 대주는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돼. 맞죠? 과학자들은? 과학은? 아니죠. 노벨상보다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거의 반쯤 미쳐 있어요. 지가 연구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결과물을 조작하게 되고 그게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SF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쁜 과학자들 나와 안 나와? 머리 막 이상하게 막 끈끈해져갖고 폭발 막 하고 이런 애들 나오잖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 진짜.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돈을 조금만 더 내줘도 나는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데 아니면은 자 생각을 해봐.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인간 복제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재혁이하고 똑같은 복제를 딱 했다 그러고 재혁이가 똑같은 애가 딱 나타났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는 쌍둥이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지구 어딘가에서는 재혁이하고 똑같은 애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숨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왜? 누가 무서워서? 사회가 무섭냐? 네가 무섭다고? 걔가 너를 무서워한다고? 야, 너 무서운 놈이구나. 다 컸다고 생각했더니 역시.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리튬이온 전지. 리튬은 몇 조 원소야? 리튬 몇 조 원소입니까? 1조 원소를 뭐라 그러지? 그렇지. 알카리 금속이라 그래. 금속들 중에서 알카리 금속은 반응성이 큰 금속에 속해? 작은 금속에 속해? 굉장히 큰 금속에 속해요.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원전 분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커지잖아. 맞지? 근데 리튬은 메뉴에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알카리 금속 중에서는 반응성이 제일 어떤 놈이야? 굉장히 작은 놈인데 얘를 갖다 망치갖고 때리면 불 붙어요. 그 정도로 반응성이 굉장히 큰 애야.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불안정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그리고 리튬 이온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상상 속에 스마트폰 보면은 투명한 스마트폰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거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언젠가는 그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배터리가 리튬에서 바뀌어야 돼요. 배터리 때문에 투명하지 못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만 투명하다 그래가지고 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투명하게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돼? 액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답이겠지. 근데 액체 배터리는 고체보다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그렇지, 불안정하겠죠. 너희가 액체 배터리를 만드는 순간
3대가 일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야. 만드세요. 알겠죠? 나도 득점 보자. 그때 모른 척 하지 마. 내 이름 뭐라고? K-J.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OLE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죠. 그 다음에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탄소 나노튜브라든가 그래핀이라든가 형상 기억학금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뭔지 알죠? 탄소 나노튜브는 굉장히 강도도 강하고 전류도 굉장히 잘 흘려보내요. 저항값이 굉장히 작은 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핀은 어디 쓰는 거야?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거야.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안 깨지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형상 기억학금은 특정 온도에서 모양을 기억하는 걸 갖다가 형상 기억학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상 기억학금이 최초로 쓰인 거는 어디냐면 인공위성에서 쓰였어. 인공위성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너희? 그렇게 많이 안 커요. 교실보다 작아요. 그렇게 많이 안 커요. 큰 거 아니에요? 이보다 커요. 산만해요. 요렇게 생겨먹었잖아. 요렇게 생겨먹었는데 얘를 갖다 날리잖아요. 사람 타고 있어 안 타고 있어? 안 타고 있잖아. 그럼 누가 조종해서 날아가니? 그럼 옆에 뭐 돌아다니는 놈들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옆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이렇게 생긴 놈들 붙어 있잖아. 그죠? 이거 붙여갖고 날아가면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안 날아가지. 이거 접어갖고 가야 돼. 그럼 누가 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타고 있어 안 타고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신호만 주면 얘가 착 펴줘요? 공상과학 만한 영화는 영화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럴 만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요 모양을 딱 기억하고 있는 형상 기억학금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정 궤도에 들어가잖아. 궤도에 들어갔을 때 태양이 딱 비치는 그 순간에 얘네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막 구겨져 있는 형태로 얘가 밖으로 나오거든. 그럼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면은 요 모양을 기억했다가 쫙 펴지는 거지 얘네들이.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과학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거 있지 않나?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장미인데 버튼 딱 누르면 얘가 막 갑자기 쫙 돌아가면서 개화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형상 기억학금이야. 그럼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형상 기억학금을 쓸까 안 쓸까? 어디 쓰는데? 어디요? 치아 교정기. 맞아요. 치열 교정용 와이어에 이거 쓰는 거야. 치열 교정용 와이어는 이가 덧니가 나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갖다가 와이어 가지고 꽉 눌러버려. 그럼 이가 제자리로 딱 찾아 들어가? 다 빠져버리지. 안 그래? 이게 교정용 와이어가 될 수 있어? 안 되죠. 그럼 얘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은 한 번에 많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속적인 힘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와이어를 갖다가 뭘 사용한다? 그렇지. 형상 기억학금을 만들어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쪼여진 상태의 형상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늘려준 상태에서 이에다 끼워주고 난 다음에 서서히 얘네들이 기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또 있어. 어딜까? 안경테도 쓰여요. 안경테. 그래서 안경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죠. 근데 원래대로 자꾸 되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처음에 교정했을 때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럴 때도 이런 놈들을 써주기도 한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몰로 들어갑니다. 몰. 자, 몰은 뭐의 단위다? 무엇의 단위라고? 묶음의 단위야. 묶음의 단위. 우리 묶음의 단위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 그래서 예로 많이 들어주는 게 연필 한 다스. 그러면 몇 개 피? 12자루를 묶어가지고 한 다스라고 불러주잖아. 맞죠? 담배 한 갑은 몇 개 피? 와, 이 새끼들 막 틀린디. 일부러 막 틀리는 거 많아요. 귀찮아. 몇 개 피? 10개? 21개요? 이 새끼 안다 이거. 20개 피에 20개 피. 알겠습니까? 20개 피로 20개 피가 한 갑이야. 20개 피가 한 갑이야. 100개 피면 몇 갑이지?
이야, 역시 경험자는 달라요. 5값이면 몇 보루죠? 한 보루는 10값을 한 보루라 그래. 그러면 한 보루 그러면은 몇 개피야? 200개. 야, 이거 빨리 계산이 안 되는구나. 계산기 줄까요? 숟가락 빌려줄까요? 이렇게 묶음의 단위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묶음의 단위를 사용한다고.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를 묶은 거냐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묶은 것을 뭐라 그런다? 1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어떤 놈을 이만큼씩 묶은 것이냐면은 분자를 이만큼 묶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원자를 이만큼 묶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온을 이만큼 묶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전자를 이만큼 묶어줄 수도 있는 거야. 어떤 놈이든지 상관없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을 이만큼 묶어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1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갖다가 몰수라고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라고도 불러줘요. 몰수, 물질의 양 이렇게도 불러줘요. 그래서 몰수 글자 몇 글자니? 물질의 양 몇 글자야? 그래서 스몰 n으로 나타내 줍니다. 알겠죠? 스몰 n으로 나타내면 이게 몰수 입자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수소 기체가 수소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계가 있대. 그 다음에 산소가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계가 있대. 여기까지 됐니? 아까 몇 개가 되면 1몰이라고 그랬지? 요 수를 갖다가 무슨 수라고 얘기를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해서 NA라고 나타내준다. 알겠죠? 오케이? 얘는 그에 비해서 몇 분의 몇 작아요? 10분의 1 작지? 그러면은 얘는 몇 몰이야? 0.1 NA가 되는 것이고 곧 0.1 뭐가 된다? 몰이 되는 거야. 얘도 0.1 NA가 되는 것이고 0.1 몰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앞에 써져 있는 요 놈은 뭘까요? 이건 입자수다. 실제 입자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뒤에 써져 있는 얘네들은 뭐야? 그러면 이 놈은 입자수라고 불러주지 않고 물질의 양이라고. 같은 건데. 달라요. 달라요. 묶음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개수 한 개 한 개를 불러주는 거냐 이 말이야. 이거나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소 분자의 수가 몇 몰 있다고? 0.1몰 있어. 그럼 수소 분자는 몇 개의 수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지? 2개의 수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수소 원자는 몇 몰일까요? 몇 개일까?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이만큼 있는데 수소 원자가 2개라고?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몇 개일까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얘를 갖다 다시 써주게 되면은 0.2 NA개 해줘도 돼 안 돼? 이게 개수야. 몇 개일까요? 했을 때 되겠습니까? 산소 원자는 몇 개일까요? 똑같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계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는 0.2 NA개 나와 안 나와? 그럼 얘 개수랑 얘 개수랑 서로 어때? 한 번 더 갈게요. 어려운 거 낼게. 얘 누군지 아니? 와,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계 있어요. 그럼 얘도 몇 개 있다는 얘기야? 0.1 NA개가 있다는 얘기고 몇 몰 있다는 얘기죠? 0.1몰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거는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 원자랑 뭐요? 산소 원자랑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또 봐. 원놈이야 몇 개?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계 있지.
얼마 있다고? 0.2NA에 있는 거지.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6.02 곱하기 10의 22제곱개. 맞아요? 몇 개 있다고? 0.1NA개. 얘들아, 지금 이때까지 계속 개수 얘기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서 묶어주자고. 이 새끼는 얼마다? 0.2몰. 얘는 얼마다? 0.2몰. 얘는 얼마다? 0.2몰. 얘는 얼마다? 0.1몰.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들아, 얘 개수랑 얘 개수랑 서로 어때? 누가 더 많아? 개수가? 같죠? 똑같지? 맞죠? 개수가 같으면 질량도 서로 같게 달라?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 당연히 다르지. 남자 10명하고 여자 10명이 몸무게 똑같을 수 있어? 다르지. 맞죠? 얘 1몰에 대해서 질량을 측정해 봤거든요. 1몰일 때 질량을 보니까 2g이야. 되겠습니까? 얘 1몰일 때 질량을 재보니까 32g이야. 오케이? 얘 1몰일 때 질량을 재보니까 18g이야. 자,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니? 1자리가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2죠.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지? 16. 16의 분자량이 얼마야? 32가 되겠네? 맞죠? 16이고 1자리 2개니까 분자량 얼마죠? 18이야. 여기까지 됐어? 분자량이 2인 놈이 1몰일 때 질량이 몇 g이다? 2g이다. 분자량이 32인 놈이 1몰일 때 질량이 몇 g이다? 32g. 분자량이 18인 놈이 1몰일 때 질량이 얼마다? 그러면은 모든 물질은 1몰일 때의 질량이 곧 뭐가 같다? 분자량 또는 화학식 양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니? 1몰일 때 이만큼의 개수를 모으면은 분자량만큼의 질량을 가진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로 넘어갈게 얘들아. 지금 현재 수소는 몇 몰 있습니까? 그럼 몇 g인데? 그렇지. 얘가 0.2g이 되는 거지. 1몰일 때 몇 g이야? 2g인데 지금 몇 몰 있죠?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얘 질량도 10분의 1로 줄 거 아니야. 얘 몇 g 있을까? 그렇지. 3.2g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몇 g 있을까요? 1.8. 그렇지. 1.8g이 있는 거. 여기까지 됐어? 자, 요거 들어갈게요. 수소 원자는 몇 g 있을까요?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얼마니? 1짜리잖아. 맞죠? 1짜리가 지금 0.2몰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 있을까? 0.2g 있겠네. 맞아?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몇 g 있죠? 몇 몰 있지? 얘 원자량이 16이잖아. 16짜리가 0.1몰이니까 몇 g 있는 거야? 그렇지. 1.6g 있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잘 봐. H2O의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분자량이 18이에요. 맞습니까? 요 놈은 1짜리가 몇 개 있지? 2개. 얘는 16짜리가 몇 개 있죠? 1개. 그러면은 얘네들의 식을 이렇게 봐줄 수 있겠네. 아까 H2O가 지금 우리 몇 g 있다고 하게 됐니? 1.8g 있는데 1.8g 있는데 수소가 차지하는 것은 18 중에서 2를 차지하고 있어.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산소는 1.8 중에서 18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지? 16을 차지하고 있어. 맞습니까? 요 계산하면 얼마야? 1.6. 얘 계산하면 얼마지? 0.2. 바로 나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질량 백분율이라고 불러줍니다. 질량 백분율은 질량이 달라지더라도 원자량의 비만큼은 항상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질량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몰을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확인을 한 거야 벌써.
첫 번째는 개수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다. 맞지? 개수가 누가 기준이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기준이 되는 거야. 맞지? 두 번째, 1몰에 대한 질량이 뭐라 그랬지? 화학식량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1몰에 대한 화학식량. 그래서 화학식량만큼의 질량을 가지는 것이 뭐다? 1몰이다.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배웠어. 자, 요번에는 조금 복잡한 거 들어갑니다. 기체 들어갈게요. 기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 알아? 들어봤어? 자, 아보가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보가드로는 분자설을 내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다? 아보가드로예요. 분자설이 3개가 나오거든. 뭐라고 했냐?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분자가 아닌 애들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분자설, 아직까지 가설로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지막에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하고 상관이 없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잖아.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포함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여기서 입자는 뭘까? 입자는 뭘까요? 분자를 얘기하는 거. 자, 온도 몇 도씨? 0도씨. 압력 1기압. 이라는 조건 하에서 부피 22.4리터를 맞춰주잖아. 그러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에 뭘 포함한다? 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얘 무슨 수라고 그랬어?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어. 이거 몇 몰이라고 했어? 1몰이네. 그럼 거꾸로 다시 얘기해볼게.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맞춰지잖아. 그러면은 1몰에 대한 부피는 몇 리터다? 그렇지, 이 말이야. 그리고 기체의 종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기체든지 간에 11.2리터야. 그러면은 몇 몰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아까 수소 기체 얘기했었잖아. 맞죠? 수소 기체가 몇 개 있었니 아까? 6.02 한 개 있었다고? 점점 살기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영웅이가 사라지니까 네가 이제 벌써 와 갑자기 막 급부상하고 있는데. 22개 가지고 있는 거야. 22개 되겠습니까? 22개 있다 그러면은 얘 몇 몰이라고? 0.1몰이야. 여기까지 됐니? 몇 g이라 그랬지? 0.1g이라 그랬어. 2g이구나. 0.2g이라 그랬어. 맞아? 얘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야.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라 그러면은 이놈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몇 리터가 될까요? 2.24리터가 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22.4리터가 무조건 기준이야. 근데 조건은 몇 도씨 몇 기압이다? 요 놈을 갖다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STP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표준 상태라고 해서 STP 조건이라고 불러줘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0도씨 1기압 하에서 실험해? 아니요. 거의 이론상으로 거의 맞는 게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25도씨 1기압 1하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T도씨 1기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때 1몰에 대한 부피는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이때는 보통 25리터라고 나오고 나중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V리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찾아내는 과정을 찾아내게 만들어줘.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자, 몰수는 첫 번째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분의 입자의 개수 해주면 몰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두 번째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분의 뭐? 질량 해주면 몰수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세 번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1몰의 부피분의 현재 부피 해줘도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입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나는 공식 쓰는 거 별로야. 기준 잡아서 들어가라. 알겠죠? 무조건. 오케이?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야. 맞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게 16조까지 설명했어요. 16조까지 설명했으면 뒤에 문제들도 숙제겠네? 나는 이거 내기 싫었는데 끝나버렸네. 근데 요거 문제 풀 거다 다음 시간에.